안녕하세요. 자, 네오고시뱅크 실무종합 담당 정진천입니다. 자, 일단 우리 그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빛의 속도로 OT 잠깐 하고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일로 오세요. 자, 빛속도 OT입니다. 잠깐 OT 진행하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고 관리반입니다. 자, 내고 관리반 OX 객관식. 자, 그런데 여기서 OX는 회당 약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가 나갑니다. 자,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만나 뵙게 될 거고요. OX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객관식은요. 자, 객관식은 20문제예요. 객관식도 20문제인데 요거는 해설 강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설을 풍부하게 담아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OX는 뭐고 객관식은 뭔가. 자, 우리 그 실무 종합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큰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큰 목차들을 제가 알아야 될 포인트를 OX로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을 여기서 OX에서 다 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객관식 문제에다가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문제화 시켜서 자,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께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내고관리반 OX 객관식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자, 정리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저한테 이제 뭐 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더 잘 알고 계세요. 자, 열심히 그냥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뭐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은 각자 본인들한테 맞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자, 실무 종합이 좀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분들의 성격을 좀 보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왜 안 되냐, 아니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냐, 자주 보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자, 이거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시험 막판에 다른 거 어려운 것들 먼저 하고 나중에 좀 빛의 속도로 좀 암기를 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휘발성이 강하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자,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암기를 한다면 누구나 다 합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 방법은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암기 노트를 만듭니다. 암기 수첩 조그만 거, 옛날에 그 영어 단어 외우셨었죠? 자, 그것처럼 자, 우리 실무종합, 자, 실무종합 암기 노트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여기에다 구구절절 뭐 다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럴 거면 차라리 실무종합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더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암기 방법들을, 암기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그런 내용들을 키워드를 잡으셔서, 자, 그 키워드 형식으로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내용은, 키워드를 보시면 그 내용은 반드시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게 진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들 있죠. 자, 무슨 장관이냐,
아니면 이게 며칠이냐, 뭐 요런 것들, 뭘 제외하냐,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소 제목을 적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 필수 암기해야 될 것들만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보듯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맨날 이것만 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화장실 가면 한 10분 정도 걸려. 그러면 화장실 갈 땐 난 이건 항상 가지고 갈 거야. 그럼 그 매일매일 10분 동안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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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고, 자, 이건 누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그동안 안 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하루에 뭐 1시간 정도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나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내 평생에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는데 와, 나 진짜 열심히 하네. 하지만 이런 공부량을 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열심이라는 기준을 본인한테 잡지 마시고요. 합격하신 분들한테 잡으세요. 합격하신 분들한테 기준을 잡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합격 수기 같은 것들 잘 보시고. 자, 이분들은요 똑같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거,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합격을 하신 거예요. 자,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계점까지 가시는 겁니다. 한계점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고 관리반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깊은 내용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리 간략간략하게 터치하고 기본적인 것들만 터치하고 빠르게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은 경찰의 임무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내용은 우리 그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축소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 개념의 축소 과정을 고대부터 보는 건데요. 자, 어디 중심으로? 대륙법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고대부터 죄송합니다. 자, 중세, 그리고 경찰 국가 시대, 자, 그리고 법치 국가 시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일단 고대에서는요. 자, 우리 경찰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죠? 뭐 일체의 정치, 뭐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라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정치를 제외하면 다 틀리는 거죠.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 그리고 헌법을 의미한 게 고대고요. 자, 중세 같은 경우에는 14세기, 15세기, 16세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14세기에는 국가 목적
그리고 국가의 작용. 이게 나중에 후에 자,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우리가 경찰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15세기에는 이게 프랑스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프랑스에서 독일로 개수됐다는 거,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16세기에는 교회 행정을 제외합니다. 제외한 자, 국가 행정 전반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요때까지는 우리가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뭐 교회 행정 제외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신의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루는 것은 국가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미분화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게 17세기가 되면서 이제 분화 상태가 일어납니다. 경찰과 행정의 분화 상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 중에서도 자, 목적에 따라서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전체가 다 경찰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7세기 이전에는. 자, 그런데 17세기가 되면서 자, 분화작용이 일어나죠. 자, 이 국가 목적적 행정인 군사, 재외. 자, 군사, 사법, 재정, 외교. 자, 요 네 가지가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되게 되면서 이 내무행정과 분리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의 영역은요, 이 사회 목적적 작용인 내무행정을 우리가 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분화가 일어난 시대는 몇 세기라고요? 자, 17세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분화가 됐다라는 거. 자, 뭐가요? 군사, 재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 17세기죠. 자, 그래서 7군사 제외, 7군사를 제외했다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자, 사회 목적적 작용은 내무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무행정 안에는요, 적극적인 복지 증진,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세기의 특징은요, 뭐 하나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 내무행정 전반을 우리가 경찰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제외한 뭐 이렇게 되면 다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8세기로 넘어옵니다. 자, 18세기에서는요, 자, 계몽 철학의 영향으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자, 이런 영향으로 내무행정 중에서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제외한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경찰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 중에서도 자, 협의의 행정경찰, 그러니까 지금 비경찰화된 자, 그런 작용들을 제외하고,
자, 보안 경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8세기에는요. 자, 계몽 철학 영향으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이런 영향으로 자, 소극적 질서 유지에 국한되게 되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자,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을 우리가 경찰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 그 독일이 패망함에 따라서 자, 비경찰화 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경찰이 했던 일인데 이거를 타 일반 행정기관으로 넘기는 것. 자, 이거를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협의의 행정경찰이 빠지게 되고요. 지금의 이 보안경찰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부터 자, 2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자, 전에는 국정 전반을 경찰로 이해를 했고요. 자, 17세기에는 자, 이런 행정에서 이 사회 목적적 작용인 내무 행정을 빼고 자, 요런 국가 목적적 작용인 군사 제외를 제외한 이 사회 목적적 작용인 내무 행정만을 우리가 경찰로 이해하게 됩니다. 약간 소폭 축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법治국가 시대 때는 이 내무 행정 중에서도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제외하고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소폭 축소가 되고요.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비경찰화가 되면서 자, 이런 소극적 질서 유지 안에 이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이 다 있었지만 자, 비경찰화가 단행되면서 자, 협의의 행정경찰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안경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소 과정. 자, 여기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이런 축소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국, 내, 질, 보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 자, 내무, 행정, 질서, 유지, 또는 질서, 경찰, 그리고 보안, 경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서 경찰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위험 방지라고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것도 조심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국정 전반은 17세기 이전이고요. 내무 행정은 17세기. 자, 질서 경찰 그리고 위험 방지는 18세기. 자, 보안 경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래서 이런 축소 과정을 겪어왔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은 경찰의 임무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다. 자, 맞죠? 자, 그리고 대륙법계의 특징은 통치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렇게 명령 강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에 의한 경찰 자격을 했기 때문에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자, 그런 경찰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국민과 그 시민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죠. 그래서 자,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자, 요거는 정답이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경찰 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 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자, 이거 봤던 내용이죠. 자, 17세기에 자, 목적에 따라서 국가 목적적 작용, 사회 목적적 작용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군사 제외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경찰 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 행정에 국한되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자, 사법은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사법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뭐 일반 또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경찰의 임무는 소극 목적에 한정한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한 법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기 전에 이걸 암기법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죄와 형벌법전, 그리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나중에 볼 거고요. 자, 지방자치법전, 경찰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내용을 물어봅니다. 자, 출제 유형은 내용을 바꿔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제 다른 것들과 합친 거는 나왔었어요. 다 합쳐서 순서 문제를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순서 배열하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순서 배열하는 문제까지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임으로 좀 이렇게 순서를 맞춰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암기법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자, 내용도 맞힐 수 있고요. 이 순서 문제도 한 번에 같이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은 일자에다가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절박한 위험에서 절에다가 체크를 좀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처벌 법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공통돼요? 벌법. 자,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경제 처벌 법전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통된 벌법에다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질, 자, 재 여기다가 체크를 해줍니다. 재산 및 개인의 안전 보호까지. 자, 그리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좀 이따가 볼 거고요. 자, 지방자치 법전입니다. 여기서는 치에다 체크. 자, 그리고 질, 안, 위 여기다가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행정법입니다. 경찰 행정법,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요. 자,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의무에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필요한 조치에서 조치에다가 체크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노래방에 가면 자, 1절만 불러야 돼요. 2절까지 부르면 짜증내요. 그죠? 예약 엄청나게 밀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는 이 시대 때에는 1절만 하면 이게 범법질이었어요. 위법이었어요. 자, 이 벌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범법질 이렇게 발음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절만 하는 범법질 자제. 자, 1절만 하지 말라고. 자, 2절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절만 하는 범법질은 자제해라. 자, 그리고 국민들이 치질 아니라고 해도 행정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병원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죠. 치질 걸린 사람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일반 란트법에서는 이 절박한 위험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벌법질 자제. 여기서는 질서자유 재산, 개인의 안전보호. 자,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하나는 빼고 뭐 질서 자유. 뭐 보호에 임한다.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 범법질 자제.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국민들이 질 아니라고 해도 자, 행정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 해결되고요. 내용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 나오면 3초짜리 문제가 됩니다. 3초짜리. 자, 빛의 속도로 풀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더 잡을게요. 자, 지방자치법전입니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보통 위생, 자, 위생을 제외하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위생 이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입니다. 행정은 뭐 나와야 돼요? 의무, 조치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오나 봅시다. 자,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게 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입니다. 자,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법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의무 나왔어요. 의무. 자,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좋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상 있어요? 없어요? 자,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문제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입니다. 자, 요거는 너무 유명한 판결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판결이에요. 자, 크로이츠베르그 언덕이 있었죠. 여기에 전승 기념비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조망권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네오 고시뱅크가 건물을 세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조망권에 방해를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베를린 경찰청장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주변 건물에 대해서 몇 층 이상은 짓지 마. 자, 이 명령은 우리가 소극 목적을 위한 명령입니까? 아니면 적극 목적을 위한 명령입니까?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명령입니다. 자, 경찰은 뭐에 국한돼요? 자,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국한되게 됩니다. 자, 국한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범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법원에서 자, 네가 한 명령은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명령이잖아. 그 무효야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런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판결 자체가 그 경찰의 목적을 확대하는 겁니까? 축소하는 겁니까? 너 이것만 해. 너 이것만 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목적 축소입니다. 축소. 자,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요. 자, 이렇게 포인트 잡아 주시면 됩니다. 맨날 이런 거 물어보죠. 자,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형법, 제조. 자, 우리 법상, 우리 제도상 조직을 봤을 때, 그죠? 자, 우리 조직을 기준으로 본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그리고 야,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리학 작용.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요, 작용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 학문적 개념입니다. 자, 얘네들은 이렇게 나눠주세요. 둘이 안 친해요. 자, 맨날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따로따로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그죠? 우리 그 직무 범위, 그죠? 직무 범위, 사물관할, 그죠? 우리 사물관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행하는 것, 그 자체, 그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지금 우리 제도상 아니면 우리 조직을 봤을 때 경찰인 거, 이게 형식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제가 경찰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 지금 그 경찰,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경찰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경찰 아니면 다른 타 행정기관, 타 일반 행정기관들 있죠. 자, 그 사람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 임무에는 우리 경찰의 임무,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임무 하는 게 직무 사물관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도상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경찰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조직상 경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죠? 자, 그래서 자, 조직상, 제도상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것들, 자, 다 따져봤을 때 경찰인 거, 이건 뭐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 자,
자, 지금 딱 머릿속에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경찰이요. 자, 그 경찰입니다. 자, 됐습니다.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요. 자, 요런 내용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자, 이론,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경찰이 하고 있는 게 아니지만 과거에는 했던 것들도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작용을 중심으로 구분을 한 거고요. 자, 지금 이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 시대 개념을 잡은 게 아니죠. 옛날에 그 독일 행정법학자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때에는 뭐 위생, 뭐 건축공찰, 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은요, 자,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 자, 하나, 둘, 셋. 자, 요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자, 명령 강제하는,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어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다 작용이죠. 자, 작용입니다. 자, 작용인데, 그렇다면 이런 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 작용, 요 요건만 맞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찰,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있죠.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요런 작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행정기관, 그쪽에서도 요런 내용들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 요런 것들을 물어보죠. 자, 그래서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법, 제도상, 조직상으로 구분한 개념입니다. 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상, 학문상, 작용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맞는 내용인데 요런 것들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형법, 제조, 요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이거 암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는 실리학 작용, 요거 암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기도 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는 중간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요것도 아시겠지만 요것만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 정, 보, 서비스입니다. 자, 사는 사법이에요. 정보경찰입니다. 보안경찰이에요. 자, 서비스는 서비스 활동이고요. 여기서 보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경찰이 되고, 자, 독자성을 가진 그 보안경찰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그 실무상 그 대공경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형식적 의미에는 들어가지만 실질적 의미에는 들어가지 않는, 자, 형식적 의미에만 포함되는 거. 자, 그렇다면 요거는 사정보 서비스. 요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자면, 이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저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에서 사법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법이라는 게, 자, 이 행정경찰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자, 근데 여기는 왜 들어가? 자,
우리 직무 범위에 사법경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거는 행정경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사법경찰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작용이어야 돼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 자, 그런데 요런 정보 보안이라든지 뭐 요런 내용들, 그리고 뭐 군사라든지 재정, 외교 요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야 돼요. 자, 특별 권력 관계, 그 내부 질서 유지하는, 자, 그런 의원 경찰, 경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경위 말고 다 아시죠? 자, 그리고 뭐 법정 경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 2번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령 강제해야 되는데 명령 강제하지 않는 이런 서비스, 뭐 보안,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탈락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우리 아까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실, 이, 학,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실리학 작용. 그러면 아니니? 아니죠. 맞습니다. 자, 맞는 거고, 그리고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경찰과 사법경찰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우리 봤죠? 여기 있죠? 자,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정보경찰과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암기 어떻게 했죠, 우리? 사, 정, 보, 서비스.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형식적 의미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교집합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자, 얘 사정보호 서비스는 요 부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상권 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삼권 분립 사상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행정경찰에는요,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나눕니다. 자,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행정경찰을 말하는 겁니다. 자, 행정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이래요. 맞아요? 틀렸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해당한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구분하는 거, 자, 행정경찰, 여기에서는 광의 행정경찰, 그리고 사법경찰 이렇게 나뉘고요. 자, 여기서 행정경찰은 협의죠. 협의. 그러니까 비경찰화된 그 일반 행정기관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보안경찰은 자, 업무의 독자성 여부, 그냥 질서 유지가 자체가 우리 임무인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보안경찰로 얘기를 합니다. 자, 독자성 여부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거죠. 자, 우리 경찰이 있고요. 일반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질서 유지라는. 다이렉트로 갑니다. 질서 유지에. 이게 독자성이 있다. 자, 행정기관은 이게 바로 목표예요? 아니죠.
자기들의 임무가 있겠죠. 요걸 하면서, 자, 요걸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 요거 독자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보안경찰, 협의회 행정경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죄송합니다. 막 날라다니네요.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같이 암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 목적에 따른 구분, 상권 분립사상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목3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행, 사 체크해 주시고요. 독, 복, 협 체크해 주시고요. 발, 예, 진 체크, 권, 국, 자 체크, 위, 담, 평, 비 체크요. 자, 여기에서도 요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 체크한 거고요. 자, 질, 봉 요렇게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목삼겹입니다. 목삼겹 행사합니다. 자, 이거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협의 안 합니다. 그냥 독보적으로, 자, 협의 안 하고 그냥 삽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갔더니, 자, 와이프 이름이 발예진이에요. 자, 예진이가 그냥 발 벗고 뛰어나옵니다. 열받아서. 왜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막 샀냐. 그래서, 자, 딱 옆에 봤더니 밥하다 나왔나 봐요. 자, 옆에 권총 차듯이 국자 차고 나옵니다. 자, 이제 나 죽었네. 자, 이제 뭐 비석 세우겠네.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위, 담, 평, 비. 비석 세우겠네. 자, 무섭죠. 자, 그러면 나도 좀 어떤 위력을 과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 영화에서 보면은 봉 같은 거 질질 끌고 다니죠. 이렇게 질질. 그러면서 막 바닥에 끌고. 그래서, 자, 질질 봉. 그래서 이제 살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후문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목삼겹 행사하는데, 자, 독보적으로 협의 없이 샀다. 그래서 열받은 예진이가 발 벗고 뛰어나왔다. 자, 옆에 봤더니 권총 차듯이 국자를 차고 나오더라. 자, 그래서 위담 평비 비석 세우기 싫어서, 위담 평비 세우기 싫어서, 자, 질질 봉을 끌고 가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요것도 3초짜리 문제가 됩니다.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중 조직 운영의 개혁이 용이한 것은 국가경찰의 장점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경찰 조직 운영의 개혁, 조직개혁, 운영개혁, 이게 용이한가요? 한번 개혁하려면 굉장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작기 때문에, 자, 요런 조직 운영이라든지 개혁이 국가경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죠. 자, 그래서, 자, 국가경찰의 장점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개혁이 용이한 것은 자치경찰의 장점이죠. 자, 요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일단 정답은요,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X. 자, 살짝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뭐였었죠? 권한과 책임 여부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장단점. 자, 일단 우리 경찰의 분류하고,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장단점까지.
그래서 자, 일단 장점은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력한 기능과 집행력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타 행정 부분과 긴밀한 협조 조정 원활하다.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자, 통계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죠, 자치경찰에. 자, 그리고 단점, 뭐 정부 특정 수행에 이용돼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도 있고, 관료화될 수도 있고, 특수성, 창의성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치경찰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봤던 대로 조직 운영에 개혁이 용이하고요. 자, 그리고 각 지역에 적합한 경찰 행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자, 그리고 인권 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뭐 장점들이 뭐 자치경찰의 장점은 국가경찰의 단점이 되고, 뭐 국가경찰의 장점은 자치경찰의 단점이 되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뭐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까지 봤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오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자, 구체적 위험이 나오면요. 자, 위험의 현실성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나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입니다. 자, 요거는 위험의 현실성에 따라 나눈 거예요. 자, 이 예를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구체적 위험은요. 자,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불신검문. 요런 것들, 요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신검문을 한 거예요. 자, 구체적 위험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신검문을 하는 거고요. 자, 추상적 위험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저녁에 뭐 도둑이 뭐 저 창을 넘어서 뭐 물건을 훔쳐갈 수 있겠다. 아니면 밤에 으슥한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순찰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경찰 개입은 적어도 구체적 위험 내지는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 라는 말도 있죠. 자, 그래서 요 오상위험 있죠. 자, 오상위험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인식 여부예요. 인식 여부. 위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그래서 외관적 위험, 그리고 오상 위험, 그리고 위험, 혐의, 이렇게 나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인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어떻게 위험을 인식했느냐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자, 구체적 위험이라면 여기에는 추상적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추상적 있죠. 추상적이, 자, 이 오상위험 때문에 헷갈려요. 오상위험을 또 추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꾸 바꿔서 냅니다. 자, 구체적 위험 내지는 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면 헷갈리겠죠. 자, 이거 그래서 뭐 우리 신문정학 같은 경우에는 뭐 숨은 글자 찾기다 라는 말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자,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자,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 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외관적 위험은 우리 전제가 뭐죠? 적법한 직무 집행입니다. 자, 여기에서 개인한테, 경찰관 개인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사안에 따라서 적법한 직무 집행이기 때문에 자,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나왔으니까. 자, 외관적 위험은 일단 경찰이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순찰 중인 경찰관이 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어떤 집에 들어간 거예요.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예요? 할아버지가 수사반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반장 그 안에서 이제 그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들어간 거죠. 자, 누가 봐도 이거는 경찰관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이거는 적법한 직무 집행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원래 보청기 끼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또 보청기도 내려놓고 TV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그게 보고 계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은 적법한 직무 집행인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문제에 관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경찰의 개입은 적법하고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없고 다만 국가의 손실보상은 인정될 수가 있죠. 자, 오상위험은 반대죠. 자, 이건 누가 봐도 경찰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경찰관이 개입을 한 거죠. 그러면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자, 경찰관에게는 뭐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국가의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험혐의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그 상황은 아직 몰라요. 자, 가령 뭐 방송국에 뭐 시향폭탄을 설치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조사 차원에서 경찰 개입이 정당화되는 그런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올리겠습니다. 자, 경찰 관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찰 관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역 관할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틀렸죠. 자, 어디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자, 경찰위원회 아니에요. 자,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이것도 우리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회 안에 현행 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다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국회 안. 자, 그리고 회의장 안. 그래서 자, 국회 안은 국회죠. 국회 안. 그리고 회의장은 어디 있습니까? 회의장은 여기 있죠. 자, 국회 안에서 현행범이 있다면 자, 경위 국가경찰공무원은 체포 후 누구의 지시? 의장의 지시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일단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자, 다만 자, 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다. 자, 국회의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마음대로 체포 못하고 자, 의장의 명령을 받아서 뭐 체포하든 뭐 기다렸다가 체포하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회 아니냐
회의장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그 행동해야 될 사안들이 틀리니까요. 자, 이거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 경위 또는 국가공무원은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 언제요? 자, 국회 안이죠. 자,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는 체포 후 의장 지시. 자,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자,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수사경찰이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가장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경찰 이념은 자, 민주주의가 아니죠. 자,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권 존중주의가 가장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전문 직업화돼서 저학력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경찰 직업의 진입을 차단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소외다. 아니죠. 자, 뭐죠? 소외는요, 맥락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맥락을, 큰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자, 그럴 때, 자, 요렇게, 요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한테 경찰 직업에 진입, 차단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이렇게 뭐 시험 보고 경찰이 될 수 있지만, 자, 우리 경찰관이 되려면 경찰 행정학과 나와야 돼.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석사학위, 박사학위 있어야 경찰이 될 수 있어. 자, 아니면 뭐 로스쿨 나와야 돼. 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경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소외가 아니라 차단입니다. 차단. 그래서 차단. 뭐 차단, 차별, 뭐 요렇게. 그러니까 공직 기회 진출의 뭐 차단, 차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직업적 부권주의 요 내용, 그리고 소외, 차별, 뭐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자, 요게 19년도 실무조감에 이제 좀 추가가 됐던 내용이죠. 자, 이 부분들도 좀 잘 아시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에서는 전문 직업적 부권주의는 우리가 다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자,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 전문 직업적 부권주의라고 하면 공무원이 전문 지식을 배경으로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강제력 행사로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을 말하고, 자, 소외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소맥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맥. 자, 그리고 경찰이 전문 직업화돼서 일정한 교육과 전문 지식을 요구할 경우에 경제적, 뭐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에 입문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뭐 차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별이라고 해주시고, 일단 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를 해요. 자, 뭐 소맥 못 마시는 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마시다 보면 차차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소맥, 차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전문 지식을, 이제 전문인들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공적인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적인 곳에 이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갑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자, 이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중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에 위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범인의 등 뒤에서 총을 쏘아. 자, 요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서, 자, 우리 국민들은 우리 경찰이 법 집행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법 집행을
할 거라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소한 뭐 500원짜리 물건 하나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아니면 그냥 절도범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그 사람이 뭐 절도범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 맞죠. 자, 그분들한테 그 분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놈들한테 자, 등 뒤에서 총을 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공공의 신뢰 확보에 실패하게 된 거죠.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자, 우리 그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있죠. 자, 요거랑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자, 일단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있죠. 자, 요거는 여기다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자, 일단 우리 사회계약의 목적은 이게 사회계약을 한 이유가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의 시민들의 자, 그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계약을 했는데,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합니다. 근데 그 법은 그냥 수단일 뿐이지 그 법 집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경찰 활동의 기준 중 뭐 생명과 재산은 안전보호가 나오는데, 이 재산과 안전보호는 요게 경찰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법 집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예가 뭐가 나오죠? 우리 보통 요런 예를 쓰죠. 자, 폭주족. 폭주족을 우리 경찰관들이 이렇게 쫓아갈 때, 자, 과도하게 쫓아가면 얘가 또 도망가려고 막 이게 그 칼치기라고 하나요? 요렇게 막 위험하게 도망을 가겠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지금 경찰관이 쫓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법 집행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에는 자, 법 집행과 그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이 경합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법 집행 자체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의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집행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일단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경찰의 궁극적인 목표다. 법 집행은 수단일 뿐 경찰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자, 이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하고 자, 공공의 신뢰 확보하고 좀 구별이 좀 되실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예요? 공공의 신뢰 확보고, 자,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는 다른 예죠. 자, 폭주족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 원인으로, 자,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들이 모집 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문제가 항상 그 가설을 전제를 주고 그 내용을 바꿔치기 하죠. 아니면 학자를 바꿔치기 하거나요. 자, 그래서 이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썩은 사과 가설 같은 경우에는, 자, 조직에 앞으로 썩을 수 있는, 그죠? 자, 부패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배제되지 못하고 들어옴으로써 조직 자체를, 뭐 멀쩡한 조직 자체를 썩게 만드는, 자, 그런 이론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썩은 사과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조직의 부패 원인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조직에 두고 있습니까? 개인에 두고 있습니까? 자, 개인이 배제되지 못하고 멀쩡한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을 물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패 원인을 개인에게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문제는 객관식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라트르는 대부분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이 조그만 부분 있죠? 자, 요거를 우리가 작은 호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작은 호위는 이게 부패인가요? 자, 부패가 아니죠. 자, 작은 호위는 부패는 아닙니다. 자, 부패는 아니지만 이 작은 호위가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자, 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듯 이게 반복되고 이게 관행이 계속 반복된다면 자, 작은 호위도 부패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호위는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을 말하는 사람은 시읒자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셔먼이죠, 셔먼. 자, 셔먼입니다. 이 셔먼의 이론에 대해서 자,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비판한 사람은 자, 우리가 이거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자, 이 미끄럼틀이죠. 자, 미끄럼틀에다가 이 벨트를 달아놨어요. 안전장치를. 자, 그런데 벨트에 이렇게 벌레가 한 마리가 앉아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펠드버그라는 학자가 자, 이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자,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펠드버그가 자,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위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이거는 델라트르가 아니고요. 펠드버그입니다. 펠드버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주장한 학자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또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 부패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 뭐 한두 명이라도 부패로 빠지는 거는 사실이야.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호위는 금지시켜야 돼 라고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학자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학자는요, 여기 벌레가 있잖아요.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를 떼어 주려고 이렇게 오다가 틀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뗄래다가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띄는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뗄라다가 틀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델라트르입니다. 자, 여기서 펠드버그는 요 벨트를 제가 여기다 일부러 그려놨죠. 자, 그리고 벌레. 그래서 벨트버그. 그래서 이거 좀 별론가요?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시옷자, 셔먼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말한 학자는 셔먼이다. 자, 그런데 이 미끄럼틀에 벨트가 달려 있습니다. 벨트엔 벌레가 있고요. 자, 그래서 셔먼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 벨트버그죠.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펠드버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주장에 대해서 다시 또 비판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이 벌레를 뗄래다가 틀은 사람. 자, 그래서 델라트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연관지어서 좀 같이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자,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실지. 자, 일단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셔먼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 누구라고요? 자, 미끄럼틀에다가 제가 뭐 달아놨죠.
버그, 그죠? 그래서 펠드버그가 되는 겁니다. 자, 델라트르는 뗄래다가 틀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찰 윤리 강령의 문제점으로 최소주의 위험이란 강령 간 우선순위, 업무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말한다. 자, 요거는 틀렸죠. 자, 최소주의 위험은 강령에 나는 이만큼 열심히 이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자, 강령에는 요 정도만 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요 정도만 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임무의 최소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최소주의 위험이고요. 자, 우선순위를 제시 못하는 것은 우선순위 미결정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강령에도 좋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직무 집행을 하다가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될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상황도 다 틀리고. 자,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이거는 우선순위 미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8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되고요. 자,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1회 100만 원 초과되는 거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뭐해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이런 것들 명목에 관련 없이,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 있어도 요 초과하는 것들은 받으면 안 되고,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초과하는 거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금액 이하는 원칙적으로 받아도 되는 거죠.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있죠. 자,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자,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자,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이 금액 이하도 원래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이 금액 이하도 받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직무와 관련 있든 없든, 직무와 관련 있어도 직무와 관련 없어도 1회 동일인한테 1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받으면 안 돼요.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이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이 금액 이하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상사가 뭐 부하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뭐 제공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외부 강의라든지, 그리고 그 음식물이라든지 선물, 자, 그리고 뭐 경조사비,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정확히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암기가 아니라 이해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이죠. 방금.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1항 본문에 따른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이하로 강의한 경우 직급 구분 없이 40만 원이다. 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이제 신고를 하고 강의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시간당 최고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40만 원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상한액이 4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일단 전에는 직급에 따라서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합됐죠. 자, 직급 구분 없이 40만 원 맞습니다. 자, 맞고요. 자, 그런데 요거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당 1시간당 40만 원. 이게 상한입니다. 상한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2시간 했습니다. 자, 2시간 했으면 80만 원인가요? 자, 3시간 하면 120만 원? 자,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요 1시간 상한액에 100분에 1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반을 했든 2시간을 했든 3시간을 했든, 자, 2시간 해도 최고 금액은 상한액은 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래도 60만 원입니다. 자, 4시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6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시간을 초과해서 강의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관계없이 100분에 150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4시간을 하든 100분에 150이 몇이에요? 60만 원이죠. 자,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금지하는 그런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요. 자, 어떤 능력이 되시면 나가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자, 이렇게 부수입을 좀 받는 것도 괜찮겠죠. 자, 20번까지 봤고요. 자, 나머지 여기 관련된 문제들은 객관식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